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깊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사랑의 이면에 숨겨진 아름답지만 아픈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딸과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뜻한 저녁 노을이 지는 소리. 오래되었지만 아늑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서 한 딸과 사위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그 미소를 보세요. 딸을 보는 순간 꽃처럼 피어나는 그 미소 말입니다. 어서 와라, 딸. 사위도 잘 있었지? 저녁 준비해놨다. 이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딸이 온다는 소식에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했을 엄마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그들. 하지만 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집니다. 엄마는 아직 모릅니다. 딸의 입에서 나올 그 말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목소리에 긴장감을 담아,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 엄마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아는 그 예감. 딸의 이런 표정, 이런 목소리는 뭔가 큰일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 여보가 다니던 직장이랑 연결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좀 필요해.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모아도 부족해서. 엄마 집 예전에 샀을 때보다 10배나 올랐다며? 그거 팔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엄마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봅니다.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투잡, 쓰리잡.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며 오직 딸 하나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온 날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딸의 학비를 위해, 딸의 미래를 위해. 이 집은 엄마의 전부였습니다.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알겠다.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1년 후 딸의 아파트 집에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딸의 아파트는 호화로운 가구들로 가득합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있고 딸은 명품 잡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에는 어떤 불편함이 역력합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딸아, 엄마 안경이 너무 낡아서 그런데 하나 사야 할 것 같구나. 이 말을 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시나요? 예전 같았으면 딸에게 뭔가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위해 뭔가 사주고 싶어 했을 그 엄마가 이제는 안경 하나도 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안경? 나중에 백화점 갈 때 같이 가자. 지금은 좀 바쁘네. 딸의 대답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무관심함, 그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엄마는 서운한 마음에 입술을 깨뭅니다. 지난번에 따뜻한 겨울 외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은 그럭저럭 굴러가는 듯 했지만 딸의 소비는 엄마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필요한 것이 있어도 딸에게 눈치를 보며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다 해주던 건데 이제는 뭘 하나 사려 해도 딸 눈치를 봐야 하다니 얼마나 외롭고 서운했을까요? 모든 것을 내어준 엄마가 이제는 자신이 필요한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엄마가
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재정립하고 자신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경계 설정.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마다 딸에게 부탁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마에게는 예측 가능한 수입을 제공하고 딸 부부에게는 엄마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솔직하고 침착한 대화. 너는 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니? 이런 비난의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는 집을 팔아서 너희를 도왔을 때 정말 기뻤단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한 물건 하나도 마음대로 살 수 없어서 정말 외롭고 서운하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자신만의 영역 재구축. 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엄마 스스로의 삶과 자아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주민자치센터 강좌에 참여해보세요. 봉사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친구들과의 모임을 만들어보세요. 딸과 관계없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을 해보세요. 네 번째, 역할 재정립. 오랫동안 주는 역할에만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받는 관계,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바꿔야 합니다. 딸이 더 이상 엄마의 일방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가 아님을 인지하고 딸을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딸에게도 엄마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의 도움. 만약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가족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어머니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행복도 소중합니다. 엄마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딸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이제는 본인의 행복과 평안을 되찾을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변화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사랑받는 것도 권리입니다. 희생은 아름답지만 행복도 소중합니다. 엄마인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